오늘은 조형계획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는 색채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색채가 아니라 조형계획 시 형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구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통일입니다. 통일은 공통되는 요소들을 반복해서 전체가 하나처럼 일관되게 보이게 하는 것, 또는 공통되진 않았지만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서로 어울리게 해서 하나로 결합하는 것을 통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으로는 같은 크기를 연속해서 하거나, 이 그림에서처럼 같은 크기의 창문을 연속해서 하거나, 같은 색깔, 그리고 일정한 모듈 사이즈나 크기 등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일관되어 보이게 되는 거겠죠. 자, 이때 통일을 사용했을 때의 특징으로는 너무 지루하거나 단조로워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똑같은 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래서 중간중간 다른 구성 요소를 적절하게 섞으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균형입니다. 균형은 말 그대로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지금 앞에 그림에서처럼 지붕이 있고 현관문이 있고 창문이 있고 이렇게 양쪽이 균형을 잘 이루어 보이죠. 모양과 크기가 다른 둘 이상의 요소가 부분과 부분 또는 부분과 전체 사이에서 힘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시각적으로 안정감, 균형을 주는 것을 바로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인 힘의 균형이 생기게 되면 쾌적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고요. 균형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는 대칭을 하거나, 이 앞에처럼 양쪽을 대칭을 하거나 비대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비례, 주도, 종속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자, 대칭은 얘기했죠. 중앙에 수직축, 이거 인도의 타지마할인데 수직축을 중심으로 거울에 면하듯 양쪽이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정감을 주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사람 비교적 대칭이죠. 또 곤충, 이런 것들이 바로 대칭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자, 여기서 대칭의 종류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반사는 대칭 쪽을 중심으로 반대 상이 좌우 대칭을 이룬다. 이것과 같은 겁니다. 좌우 대칭, 중심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되면 이것을 반사라고 보고요. 반복은 하나의 형태를 반복해서 나열해 가는 것. 이런 식으로 하나의 형태를 반복해서 가는 것도 대칭에 해당하는데 그 중에서 반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사대칭은 회전시키는 거예요.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듯이. 무엇이냐면 보통 여러분 꽃 그릴 때 이렇게 많이 그렸을 거예요. 그래서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듯이. 방사대칭, 여기 나와서 자연의 꽃 구조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물어보기보다는 통일은 공통되는 요소를 가지고 전체가 하나로 일관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균형은 모양과 크기가 다른 둘을 가지고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안정감을 주는 것.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대칭도 한번 볼게요. 비대칭은 사실상 비대칭, 왼쪽 그림과 같은 겁니다. 뭔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 같죠. 좌우 대칭은 확실히 아니에요. 대칭에 변화를 주는 겁니다. 너무 대칭만 있으면 어때요? 단조로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변화를 주었을 때 동적인 느낌을 주게 되고요. 또한 개성적인 느낌을 주게 됩니다. 뭔가 위에 대칭에 비해서 비대칭은 살짝 더 역동적인 모습을 나타내죠. 하지만 뭔가 비대칭이라고 해서 무너질 것 같지 않고 일정하게 균형을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안에 비대칭도 포함된다라는 거. 그래서 통일과 균형 보았고요.
건축 형태 구성 방법 세 번째로는 비례입니다.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가 비율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균형과 대칭보다 더욱 수리적인, 여기서 수리적이라는 건 수치적인 비율을 이용을 해서 전체를 구성합니다. 한 예로 피라미드가 황금비에 속하는데요. 여기 대각선과 이렇게 밑에 선이 이루는 이 삼각형의 비율이 약 1대 1.6입니다. 이게 황금비와 비슷해요. 그래서 비례는 균형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이 비율이 잘 맞으면 균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연의 형태나 인위적인 형태 중에서도 발견되지만 아까 인간, 동물, 건축 등에서 균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칭해서 사람과 곤충한테서 나타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례의 정의를 아는 것보다 비례에서 이제 비율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수치적인 비율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가장 적절한, 가장 비례 중에서도 균형을 잘 이루고 있다고 하는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1대 1.618이에요. 우리나라 배우 김태희 씨도 성형외과 의사들이 황금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1대 1.618. 여기 피라미드에서도 이 선이 약 1대 6, 여기가 1.6, 1. 그래서 이 수치를 좀 외워주세요. 황금 비율은 1대 1.618이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리듬입니다. 리듬은 이름에서도 느껴지겠지만 어때요? 굉장히 좀 뭔가 살아있는 것과 같죠? 시각적으로 강약,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점차 이렇게 강하게 커졌다가 다시 작아졌다가 이런 것들이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연속되면 움직임이 단조롭지 않고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뭔가 비슷한 것 같지만 크기가 조금씩 커지고 달라지죠. 그러면서 어때요? 비슷한 모양이지만 앞에 있는 통일과는 다르게 조금 더 리듬감이 있고 역동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시각적인 강약이 그냥 단순하게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강약, 이렇게 점점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리듬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듬을 주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복, 동일한 부분을 반복시키면 연속되고 운동감 그리고 질서가 있어 보이고요. 점층, 어떤 형태가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거,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거. 이것도 보시면 똑같은 모양이지만 점점 작아지죠. 이런 석탑 등도 리듬감이 형성될 수 있고요. 억양은 크고 작은 것, 강하고 약한 것들을 등의 성질이 다른 것을 배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조화 볼게요. 조화는 균형과도 비슷하지만 둘 이상의 요소가 관계를 맺어 어울려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관련성을 주고 너무 분리되거나 배척되지 않아야 하며 통일되어서 미적인 효과를 주어야 하겠죠. 그래서 유사는 비슷한 것끼리 모여서 변화하기는 하지만 비슷한 것들끼리 있기 때문에 통일감을 이루고 그러다 보니 어때요? 안정감을 줍니다. 대비는 성질이 서로 대조적인 것들을 짝지어 구성했을 때 그치만 서로 다른 거지만 조화를 이루어요. 그러다 보니 개성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왼쪽에 조화의 한 예로 보시면 이 자연적인 부분과 인공적인 부분 또한 조화를 잘 이루게 되죠. 사실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비되는 성질이지만 이런 것들도 짝지어 구성했을 때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축 형태를 구성하는 방법의 통일, 균형, 또 비례, 리듬, 조화. 어떻게 보면 좀 비슷비슷한 것들도 있지만 문제를 풀면서 한번
키포인트를 잘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내용으로 건축 환경 계획인데요. 건축 환경 계획은 다음 강의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